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다냐쌤은 유비무환 오랜만에 사자성어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우크라 재건 사업 참여 본격화 기대감,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미증시는 FOMC를 대기하면서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다냐쌤이 유비무환, 미리 준비를 하면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경험상으로 봤을 때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시점은 지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우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매수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한 것 긍정적이고 나스닥 역시도 반도체 지수들이 상승을 보이면서 강세 보인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하지만 지난 월요일 시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일단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오늘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해서 변동성은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며 적극 수익 추구 전략 나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부채한도 합의 결과가 결국에 금리를 25bp 포인트 인상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했고요. 거기다 월드뱅크에서 올 세계 경제가 1.8%에서 2.1%로 상승을 확대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보다는 이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상승의 배경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수가 이제 상승하면서 S&P 500에 대한 공매도가 최근 15년 내 최대로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약 638조 원에 달하는 공매도가 S&P 500 종목에 집중됐다라는 것.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기업들의 신용 경색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업들의 연쇄 디폴트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 FOMC 내일 그 관망세 이 부분 때문에 다소 이제 혼조 양상을 보여줬지만 일단 금리는 동결 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제 기업들의 신용 경색이 증가하면 디폴트로 연결된다면 결국에는 시장에 한번 흔들림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런 요인들을 인해서 오늘 대부분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연료전지 섹터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전자결제,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들, 그다음에 우주, 철강 이런 섹터들로 폭넓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암호화폐라든가 운송물류가 약세를 보였고 ETF 시장에서 본다면 이제 주택 건설이라든가 자율주행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우주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국내 시장에도 대부분 섹터들이 폭넓게 내기가 순환매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나름대로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본이 지금 외국 자본들이 계속해서 매수 나서고 있고 엔화 약세 정책을 유지하면서 니케이가 신고가 부분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이고 또 일본에 대해서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는 것, 이로 인해서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인 것이 상승 요인이죠. 하지만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매물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국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서 어제 낙폭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반등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달러와 예금 및 예금에 대해서 예금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죠. 즉 이거는 지금 그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감소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출 상환이 증가되기 때문에 소비 위축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함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은 긍정적이고, 또 세계은행에서 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5.6%로 상향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베이징 물밑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하지만 하락했던 요인은 위안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이죠. CPI 발표 관망세, 그 다음에 전 세계 제조 산업 기반이 중국에서 이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제조업들의 실적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국내 시장을 보면 미국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니케이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금융 투자라든가 기관들이 매수에 나섰거든요. 지금 이틀 동안 1,000억 미만으로 이제 매수했어요. 그러면 오늘까지 매수하면 3일 동안 매수이죠. 최근 패턴은 3일 매수는 고스란히 매도했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지켜봤으면 좋겠고, 하지만 국내 여건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세수 확보율이 20년 만에 최저를 보이면서 세수 펑크가 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법인세 이 부분도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최근 들어서 저축은행 연체율이 2배로 급증했다라는 것, 그리고 5월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라는 것도 좀 부담스럽다는 요인이죠. 아울러서 성장 엔진이 식어가면서 국내 제조업 생산지수가 38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라는 것, 결국엔 성장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일회성 요인보다는 이 지속성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국내 시장 여건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외국인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만 잘 지켜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종목 장세, 업종 대표들이 이제 금요일 시점 강세를 보였다 쉬어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순환매 이쪽으로 한번 준비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 공매들을 보면 외국인들은 3,700억으로 전일 대비 약 14%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기관들은 21% 감소하면서 1,2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6월 누적으로 외국인들은 1조 1,900억, 기관들은 4,600억 매도 구매가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모처럼 만에 코스피에서는 195억 매도를 보였어요. 지금 역외 환율에서 1,300원 이탈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가 증가된, 매도 전환한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도 227억 매도 보였고, 선물에서도 2,100억 순매수하면서 2,700억 순매수를 보여주는데, 드디어 외국인들의 선물 비중이 80.1%예요. 거의 독과점적인 그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외국인들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지금 지수가 상승하면서 관망세가 높아지고 있죠. 코스피 거래대금은 8조 5,700억으로 전일 대비 약 9% 감소했고, 코스닥은 6조 9,700억으로 약 9% 감소한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고객 예탁금이 최근 IPO 공모 청약 이후에 급격히 빠져나가는 모습 보였어요. 4.46% 급감한 50조 3,800억을 기록했고, CMA는 소폭 증가하면서 67조 4,300억이거든요. 고객 예탁금은 급감했지만 드디어 집 나갔던 마켓머니 펀드 자금으로 3조 500억이 유입됐다라는 거예요. 마켓머니 펀드로의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것은 결국에 단기 수익 추구이기 때문에 이슈 섹터들이라든가 순환에 대해서는 오늘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금이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감소한 고객 예탁금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 역시도 미국 시장에 영향받아서 좋은 흐름 나올 거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집중하냐면 OLED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연료전지가 미국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연료전지가 굉장히 낙폭이 큰 가격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섹터 이렇게 그냥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견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섹터들 한번 잘 봤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업황이 부진했다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합작으로 인해서 디스플레이들이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놓았기 때문에 OLED 섹터들 역시 오늘 한번 매수세가 유입될지 이걸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종 대표 전고점을 돌파한 후에는 업종 대표주가 움직이겠지만 지금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이슈 섹터들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화가 이제 시간에서 역외 시장에서 1,300원을 이탈했어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증가할지 여부와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들 환율이 강세면 좀 부담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현대기아차 리콜 소식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의 한번 업황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죠.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익 추구 전략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 내일, 모레 변동성을 대비한 현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된 행사를 보면 엔벡스 2023 행사가 있죠. 이쪽은 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이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 해양 방위 산업전, 그다음에 이스라엘 외무장관 방한, 그다음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켓플레이스 서밋 2023년 개최하고 있고 정부에서 수소차 업무 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 한번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해저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테슬라 향 이슈까지 여러 호재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과 함께 같은 날에는 또 포스코 엠텍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23%대 넘어서고 있습니다. 두 종목 함께 점검 도와주시죠. 자, 일진전기는 이제 지난번에도 세종대왕 아련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혹한기를 대비해서 전력 설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이슈로 해서 금요일 시점에서 월요일 시점에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현재 또 외국인들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용인 반도체 단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런 부분 때문에 전력 송배전 이런 쪽들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진전기는 세종대왕을 꼭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월요일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마그네슘 배터리 이쪽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제 부각받아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일단 1차 목표가는 저희가 봤던 27,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반등시 매도하시고 자 23,500원에서 24,000원을 지지받으면 그 다음엔 목표가를 29,500원까지 한번 상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종대왕님께 꼭 인사를 드려야겠고요. 오늘은 어떤 쪽 볼까요? 자, 오늘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느 쪽으로 볼까라고 했는데 OLED 디스플레이 쪽도 이슈가 많았고 대신에 오늘은 애플 관련해서 이슈들이 나왔어요. 애플과 삼성, 퀄컴, 구글 연대가 넥스트 혼합 현실에 대해서 확전을 할 것이다. 이런 기세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디스플레이 쪽도 되고 혼합 현실도 되는 라운텍이라든가 선익 시스템, 더구전자 이런 쪽들을 여전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라운텍이죠. 지난번 우리 이익 실현하고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어제 장 마감 무렵에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시초가로 오늘 갭 상승하면은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12,150원에서 시초가를 가는데 분봉을 보면 한 12,750원 수준 요 밑으로 잡으면 우리가 먹을 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말씀드리겠고 손절은 11,600원을 보시고요. 목표가는 또다시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는 XR 기기 관련해서 라운텍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 라인은 11,6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단야쌤과 함께 했고요.